네, 안녕하세요. 메디그룹의 고은주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표 자료를 프로그레스 리포트 같은 거를 따로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오픈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순서적으로 계속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존에도 많이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다른 데서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던 자료인데 조금 더 토큰이나 이런 관련된 것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KH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KHR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일반인 분들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KHR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메디블락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걸 받아보시면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받으실 텐데 항상 환자분들이 그냥 의료 전문가들한테 서비스를 받기만 하셨을 거예요. 그래 왔는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죠. 환자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아시는 그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따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환자분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보를 찾기가 쉬워지시고 이런 정보를 쉽게 습득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는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보다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묻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제 특히나 진료 현장에 있어서는 환자가 의료에 참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환자분들이 진료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환자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진료 결과를 좋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게 예전에는 실제로 질병이 있어가지고 아프거나 할 때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치료를 받고 질병이 낫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보세요? 그 질환이 단순히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특정 질환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기존에 있던 거를 급성질환이라고 하고 제가 얘기드리는 이런 부분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아마 어렵지 않게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뇨병이라던가 고혈압 환자들 요즘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받는다거나 체크업을 할 때 잠깐 병원에 갔다가 와서 평소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약을 드신다던가 본인의 건강 체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의료 전문가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환자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 자체도 의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환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존에는 의료 데이터, 건강 데이터라고 하면 병원에서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생각해보시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아직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애플워치라던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헬스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개개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인데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도 의료계 쪽에서 같이 융합돼서 활용된다면 개개인들한테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환자 사이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개인건강기록, 영어로는 KHR, Personal Health Record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까지처럼 이제 병원 중심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이 KHR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병원이 아닌 개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처럼 의료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나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이행할 수 있는 큰 변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KHR 시스템과 기존에 있었던 EMR KHR 시스템과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KHR 시스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원 중심이냐 아니면 개인 중심이냐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EMR이나 EHR은 근본적으로 개별 병원들의 파편화된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개인 중심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하나로 다 통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PHR 시스템은 사실 저희가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어요. PHR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의료계에서 나온 지 50년이 됐고요. PHR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온 건 이미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시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PHR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써보신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포맷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포맷들이 상호 호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뭐 플랫폼이 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동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가치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참여자들한테 이걸 참여하면 좋아요 라고 할 만한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요인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피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들한테 이걸 사용하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정말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굉장히 심각하게 뭐 아파가지고 또는 건강 연령증이 있으신 분들 외에는 PHR을 쓸 요인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의료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PHR 시스템들은 항상 어떤 특정 사업자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뭐 특정 보험사가 만든다거나 제약사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 인더스트리 내에 있는 다양한 여러 플레이어들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 이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이 굉장히 항상 파편화된 형태로 조각조각난 형태로만 존재를 해왔었고요. 만약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꼭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아닌 어느 나라든 이게 어답션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굉장히 개인들한테도 중요한 데이터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인데 누군가한테 이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주지 않으면 데이터의 가치를 입증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위변조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PHR 시스템들이 개인한테 넘겨졌다가 개인 중심으로 데이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변조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활용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메디블락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PHR을 구성을 해가지고 앞서 얘기 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포맷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상호 변환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데이터 표준화를 전제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절대로 이런 시스템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먼저 더 많이 쓰이는 데이터부터 포맷을 저희가 지원해 나가면서 오히려 서로 다른 포맷 간의 변환을 가능토록 하는 툴을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쓰이는 데이터부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개인을 통해서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이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데이터의 가치를 인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의 사실 굉장히 펀더멘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의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순히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라는 데만 쓴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디지털 시그너처 같은 방법을 써도 충분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의 변화 이력까지도 전부 관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와줘야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에 참여할 만한 요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메디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했고요. 이 메디 토큰을 사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플랫폼 위에서 액티비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이코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시스템은 뭐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아시겠지만 다른 경쟁업체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키텍처상 보면은 실제로는 이미 수년 전에 미국 정부가 포스트 앤 서비반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림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메디컬 분야에서 어떤 이제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그냥 저희가 혼자 꿈을 꾸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계획은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었어요. 이 기술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겠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었는데, 메디블록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상상만 하던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이 병원들이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환자 개개인분들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상호 보안이 가능하고 굉장히 안전한 그런 헬스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저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자, 의료인,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컨슈머. 그래서 이들을 저희가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미디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메디 토큰을 발행을 한 건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메디 토큰을 가지고 저희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려면 메디 토큰을 무제한 발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제한 발행하게 되는 메디 토큰의 가치가 사실상 어느 정도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메디 토큰이 플랫폼 내에서 서큘레이션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대신에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는 내부적으로 메디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메디 포인트를 메디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두고 있는데, 메디 포인트에서 메디 토큰으로 바꾸는 컨버전 방법은 그 컨버전 레이트 자체가 플랫폼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구조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희 엑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플랫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런 생태계를 혼자 만들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사용될 수 있는 베이직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가 만들겠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서드파티든지 저희 생태계 내로 들어와서 멋진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들이 저희 플랫폼 위에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랫폼과 결합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팀 멤버가 총 18명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을 많이 뽑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분에 넘치는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ICO 마친 이후로 계속 팀 빌딩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로드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디벨롭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저희가 POC를 했었던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외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병원들이나 보험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POC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이 지난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커뮤니티에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오픈할 수 있게 될 때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퀀텀 커뮤니티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